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제가 약 한 달쯤 전에 그 셋업에 관련된 두 개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차고 조정이었죠. 차고 조정이 차량의 움직임 또는 밸런스에 어떤 패턴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었고요. 이게 1편이었고, 두 번째가 스프링. 이게 서스펜션 스프링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서스펜션 스프링을 어떻게 셋업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밸런스가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가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영상에 이어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다음번 네 번째 영상에서는 댐퍼 내지는 쇼크 옵서버로 그러죠. 쇼크 옵서버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차량의 밸런스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셋업을 할 때 댐퍼의 어떤 원리, 그 원리를 먼저 파헤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우리가 이 댐퍼를 이용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영상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주제가 또 되겠습니다. 왜 이게 두 개를 나눠놨냐? 오늘은 이 댐퍼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 다음번 영상은 그러한 댐퍼의 특징 으로 결국에 이걸 이용해서 차량의 밸런스를 잡는 구체적인 방법,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제 딱 정해졌습니다. 댐퍼.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것들이 다 댐퍼죠. 댐퍼. 조고, 참 어떻게 보면 차고 조정, 스프링,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또 역학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잘 와닿을 수가 있는데, 사실 댐퍼는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오늘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중간에 이제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수식 풀이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는 솔루션을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수식 풀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수식을 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4개의 스프링이 달려있고, 각 스프링 밑에 바퀴들이 이렇게 또 4개 달려있는, 한마디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하는 4개의 스프링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밸런스를 잡게 되는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강체의 진동 운동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의 수식 내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 복잡한 시스템을 딱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요 하나의 시스템을 파헤치고 이 특징을 확대해서 결국 셋업에 이용하는 그런 패턴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하나의 시스템을 한번 뜯어서 다시 제가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즉, 차체에 질량을 가진 질량체죠. 차체에 스프링이 붙고 그 밑에 바퀴가 붙어요. 이렇게 휠이, 뭐 정확하게 너클에 붙겠죠. 너클에서 이제 바퀴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런 간단한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스프링 상수를 K라고 하고요. 이 바퀴에 실리는 하중을 질량으로 M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M과 K로만 이루어진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상상이 되죠. 차가 움직일 때 이 스프링이 결국에는 모든 진동을 다 관장해버리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눌리고 펴지고 할 때 스프링이 진동하듯 차는 이렇게 띄엄띄엄거리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늘 좋은 타이어 쓰고 뭐 밸런스 잡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대 그립을 이용해서, 또 최대한의 그립을 이용해서 주행을 빠르게 하기 위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바퀴가 떴다 붙었다 떴다 붙었다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스포츠 주행 내지는 차량이 편하게 주행하는데 하려면 어떤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댐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댐퍼가 여기에 붙고 댐핑압 내지는 댐핑 상수를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런 시스템으로 결국에는 바퀴 하나가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것은 결국에 뭡니까? 어떤 힘에 대한 수식으로 만들어지겠죠. 힘, 질량체가 힘이다. 힘 뭐죠? F는 ma죠? 자, 요거에 의해서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댐핑이 또 힘을 감쇄력을 줘서 감쇄시키고, 스프링이 진동 운동을 하는데, 이 복합적인 시스템을 하나의 힘의 밸런싱 되는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F는 MA. 그 다음에 댐핑은 속도에 영향을 받죠. 속도가 빨라지면 댐핑은 세지고, 속도가 늦어지면 댐핑이 약해집니다. DV 더하기 용수철, 즉 스프링은 뭔가요? KX죠. KX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가속도 A는 뭔가요? 가속도 A는 D제곱 X, DT제곱, 즉 변이의 두 번 미분이죠. 이걸 앞으로 X2-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2. 그 다음에 V는 변이의 한 번 미분이죠. dx, dt. 요거는 x-입니다. 자, 요 방식으로 다시 쓰면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 즉 변이에 따른 요런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죠. 자, 이 밸런싱 되는, 이것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움직임, 서스펜션 움직임을 기술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의 솔루션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미분 안 한 게 밸런스를 이룬다. 이건 바로 지수함수밖에 없죠. A의 어떤 상수의 exponential PT라고 쓰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요.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x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지, 이게 바로 테스트 펑션이 되고, 이것이 이거의 솔루션이 되겠죠. 자, 그러면 테스트 펑션을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제로는 x 두 번 미분해버리면 p가 두 번 떨어지니까 AP 제곱의 exponential pt, 즉 m의 a의 p제곱의 exponential pt 더하기 한 번 미분하면 d의 a의 p가 한 번 떨어지니까 p의 exponential pt 더하기 k의 a의 exponential pt. 이 넌제로 솔루션이죠. a, pt 다 날려버려요. 양변에 a exponential pt 날려버려요. a exponential pt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mp제곱 더하기 dp 더하기 k 이퀄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의 형태로 결국 귀결이 되고, 여기서 p 구할 수 있죠. 근해 공식에 따라서 p는 2n분의 마이너스 d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제곱 마이너스 4mk. 자, 요런 형태의 솔루션이 결국, 그럼 요걸로 들어가면 변이의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 시스템에서. 자, 그러면 수식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솔루션을 일단 빨리 적을게요. 이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x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a1. 근데 a1 이거는 결국 뭔가요? 움직이는 진폭이죠. 진폭은 스프링 상수가 세지면 세질수록, 스프링 상수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진폭은 줄어들어요. 왜냐면 스프링 상수가 세다는 것은 스프링을 1mm 누르는데, 즉 단위 자체가 얘는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잖아요. 즉 20kg짜리 스프링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뭐 12kg, 15kg, 20kg 이러잖아요. 스프링, 레이스 스프링. 그것은 예를 들어 20kg라고 보겠습니다. 20kg 스프링을 1mm 누르는데 하중이 20kg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똑같은 하중을 실을 때 K값이 커지면, 즉 스프링 상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프링을 덜 눌리죠. 진폭이 작아지겠죠. 즉 이거는 K분의 1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함수 형태로 진폭이 결정이 될 거고요. A1의 exponential, 자, 요거
마이너스 2n분의 d 플러스 루트 d제곱 마이너스 4mk 더하기 a2에 k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분의 d 마이너스 루트 d제곱 마이너스 4mk. 자, 요런 솔루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거 다 지워버릴게요. 필요 없는 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솔루션이 나왔어요. 요 움직임의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제곱근 안에 이게 뭔지 모르죠. d제곱 마이너스 4mk.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즉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음수가 되면 허수부가 나오죠. 허수부가 나오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자 d제곱 마이너스 4mk 제곱근 안이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d가 루트 4mk보다 작다. 즉 댐핑 상수가, 댐핑 압이 스프링 상수 대비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된다? 댐핑 압이. 그러면 자 x 다시 써볼게요. a1에 k분의 1에 대한 함수고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하는 2n분의 d라는 놈이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를 빼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빼내버리면 i가 나오게 되니까 2n분의 루트 4mk 마이너스 d제곱에 i 이런 게 붙게 되죠. 마찬가지 a2 k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분의 d 익스포넨셜에 2n분의 루트 4mk 마이너스 d제곱 i. 자, 요런 놈들, 요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요 상수로 결합시켜 버리고요. 이게 같은 상수부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x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어떤 큰 상수 a의 코사인에, 이건 이 복잡한 수식을 푸는 걸 생각할게요. 코사인에 대략 보면 어떤 요 오메가, 요걸 오메가라고 할게요. 오메가 t의 어떤 페이스.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는다? 디케이 하는 여기 하나 붙어 있겠죠. 지금 감쇄가 되긴 하는데 코사인의 그래프다. 즉 이런 경우 얘기죠.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러면 결국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 변이, 코사인 그래프 떨어지는데 계속 진동을 하면서 가는데 얘 때문에 감쇄가 돼서 끝에 가서 이렇게 된다. 즉 어떻게 된다? 띠용띠용 거리는 이 움직임이 나타난다. 자,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유식한 말로 언더 댐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더 댐핑. 댐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지금 이게 수식과 그래프로 보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 영상 세팅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여기 이제 피봇이고 피봇, 이제 진동을 할 수 있는 피봇, 그 다음에 잠깐 자석입니다. 자석. 그리고 알루미늄 블록이에요. 알루미늄은 상자성체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한 자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자기장을 형성해서 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즉 이 알루미늄 블록을
가까이 내지는 멀리 하면서 이 진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먼저 언더댐핑. 언더댐핑 그거 하기 전에 원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그림으로. 자, 충분히 멀리 있을 때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댐핑 먼저 볼게요. 자, 충분히 멀어요. 지금 10mm 띄워놨어요. 보이시죠? 잔진동이 쫙 이어지는 이게 언더댐핑입니다. 10mm 했을 때. 근데 이 알루미늄 블록을 조금 더 가까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 4mm. 띠용거리는 게 빠르게 감소해버리죠? 자, 요것까지도 근데 언더댐핑이에요. 자, 이런 언더댐핑은 우리가 차량의 밸런스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이거는 무조건 이 언더댐핑이라고 하는 상황은 무조건 배척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초반부에 설명드렸죠. 이 바퀴가 띠용거리면 결국에는 그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업을 하는데 언더댐핑 영역에서 셋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4편에서 얘기하겠지만 댐퍼는 결국에 크게 보면 그게 1웨이 쇼바든 2웨이 쇼바든 3웨이든 4웨이든 결국에 크게 나누면 범프 내지는 컴프레션과 리바운드로 나뉘게 돼요. 근데 사실 범프는 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컴프레션은 하중이 딱 실려서 쫙 누를 때도 이런 움직임, 펴질 때도 이런 움직임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중을 실어 갈 때 있어서는 이 댐핑이 언더 댐핑이냐, 오버 댐핑이냐, 크리티컬 댐핑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어디서 중요하냐? 결국에 하중이 반대로 내지는 전방, 후방으로 넘어갈 때, 즉 이 스프링 시스템이 펴질 때가 문제예요. 펴질 때 언더 댐핑이면 리바운드가 띠용거리게 되죠. 바퀴가 띠용 하면서 쿵쿵쿵 찍고 갑니다. 하중이 풀릴 때. 그때 그립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언더댐핑은 리바운드에 있어서 컴프레션보다 리바운드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해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척시켜야 돼요. 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제냐? 댐핑압이 스프링 상수에 비해서 모자라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즉 어떤 스프링을 우리가 차량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셋업을 딱 했는데 댐핑, 즉 그 중에도 특히 리바운드를 약하게 잡아놓으면 띠용거린다. 그래서 띠용거리지 않을 만큼 D를 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D가 조금 더 커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언더댐핑 영역을 벗어나게 될 때 어떤 현상을 가지게 되느냐? 이번에는 두 번째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는 딱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거를 0으로 딱 만들었다. 즉 댐핑이 정확하게 루트 4mk하고 딱 같은 상황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 x는 a1의 k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n분의 d 뒤에 0이니까 그 다음에 a2의 k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n분의 d, 즉 어떤 상수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n분의 d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는 시간에 대해서 변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함수로 감소해서 뚝 떨어져 버려요. 즉 그러니까 빠르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버리는 형태. 자, 이거를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지점을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크리티컬 댐핑. 즉, 요거는 그래프, 이제 상상이 가시죠? 자,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크리티컬 댐핑.
자, 블록을 적당히 딱 옮겨 놓으면 저렇게. 자, 눌리든 펴지든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에 딱 지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리바운드 관점에서 보세요. 스프링이 펴질 때 처음에 쭉 펴지다가 끝에 가서는 천천히 한 번에 딱 이렇게 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크리티컬 댐핑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딱 댐핑 클릭수 잘 조절해가지고 리바운드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기억해 놓고 있고요. 크리티컬 댐핑. 이번에는 세 번째. 세 번째. 이것이 0보다 큰 경우. 즉, 댐핑이 큰 경우. 댐핑이 큰 경우. 어떻게 되느냐? 뭐 수식을 다 푸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에 서로 감소하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겠죠. 확 감소시키는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이 어떻게 보면 조합으로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t의 x. 자, 만약에 크리티컬 댐핑을 아까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크리티컬 댐핑을 이렇게 해서 요게 크리티컬 댐핑이다. 크리티컬 댐핑이다. 이 기준에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지금 더 붙어 있어요. 양수가. 그러면 떨어질 때 훨씬 천천히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다? 오버 댐핑이다. 즉, 댐핑이 스프링 상수에 비해서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자, 더 당기면 알루미늄 블록을, 와, 이게 딱 붙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댐핑압이 크리티컬 댐핑보다 댐핑압이 더 세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은 스프링에 대해서 반응성이 느려져요. 그럼 어찌됐든 근데 진동은 띄엄거리지는 않죠. 펴질 때도 쫙 이러면서 펴져요. 천천히. 자, 만약에 그럼 댐핑압을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상해 가시죠. 훨씬 느리게 붙겠죠. 보시죠. 하세월이죠.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다시 한번. 이게 오버댐핑이에요. 지금 보신 게. 자, 그러면 댐핑압을 한마디로 리바운드를 세게 조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프링 상수 대비 세게 조이면 우리가 쇼바가 하중이 넘어갈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패턴이 어떻게 된다? 댐핑압을 세게 조이면 안 펴지고 눌린 채로 이러고 있어요. 천천히 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문제가 되죠. 그립이 살지 않겠죠. 하중이 빠지는 쪽에서. 그래서 댐핑압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댐핑압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 띄엄거려요. 그럼 크리티컬 댐핑이 무조건 좋으냐? 아닙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게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이제 다음 주제에 조금, 다음번 영상에 가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 결국,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나왔어요. 이게 바로 댐퍼 셋업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댐퍼 셋업은, 댐퍼의 셋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버 댐핑 영역에서 프론트, 앞과 리어의
적절한 배합으로 차량의 밸런스가 결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크리티컬 댐핑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러면 언더 댐핑은 배착해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댐핑합은 일정 이상이 돼야 돼요. 스프링 대비. 근데 오버 댐핑 경로에서 프론트 리어의 적절한 배합으로 차량의 밸런스가 결정이 된다. 즉 프론트가 얼마나 빨리 눌리고 얼마나 빨리 펴지느냐, 그리고 리어가 얼마나 빨리 눌리고 얼마나 빨리 펴지느냐, 이 둘 간의 프론트와 리어의 눌리고 펴지는 거의 속도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언더스티어가 나고 내지는 또 오버스티어가 나고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댐핑이 댐퍼의 압을 프론트든 리어든 어느 쪽이든 세게 잠그면 얘는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눌리고 늦게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전에 스프링 셋업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스프링 대충 맞추고 댐퍼로 차량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또 마치 최신의 셋업의 트렌드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잘못된 생각이다 그거. 왜냐면 스프링은 보세요. 결국에 스프링은 진폭, 눌리고 펴지는, 즉 가용 스트로크를 결정해주는 놈이에요. 가용 스트로크를 결정을 해주고 초반 응답성을 스프링이 세면은 잘 안 눌리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롤이든 피칭이든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스프링. 그리고 댐퍼는 세다고 하는 것이 그거를 컴프레션을 보면 잘 안 눌리게, 덜 눌리게 해주는 것 뿐이지 스프링 고유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얘가 터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쇼스트로크이다, 롱스트로크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스프링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고, 다만 이것이 눌리고 펴지는 것을 프론트 리어의 밸런싱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차의 밸런스를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스프링을 약하게 쓰면서, 물론 펌프 같은 경우에, 즉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너무 약하면 펌프를 세게 잠궈서 잘 안 눌리게 해서 결국 롤을 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칭을 억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리바운드의 문제만큼은 스프링이 세면 반발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요. 그러니까 빨리 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댐퍼로 우리가 리바운드를 적절하게 조합하면 그 안에서 속도 조절이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스프링을 무시한 댐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즉, 그래서 스프링까지의 셋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댐퍼의 셋업은 결국 오버댐핑 명령에서 프론트와 리어의 적절한 배합으로 차량의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세 번째 단계에 오는 셋업의 요소입니다. 즉 이것은 차고가 해주는 밸런스가 또 다르고 스프링이 만들어주는 밸런스 또 따로 있고 댐퍼가 그것을 또 배합시켜서 차량의 밸런스에 기여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이거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것들이 모두 최적으로 가서 차량의 최고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지, 스프링 내지는 차고를 무시한 댐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얘기고, 그 부분을 제가 수식과 그래프와 영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이 내용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레이싱 아카데미 이런 레이싱 스쿨을 하고 있는데 여기로 치면 거의 이 내용은 한 달치 얘기예요. 한 달치 얘기. 이거를 지금 불과 1, 20분 만에 여러분들한테 100% 이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러나 셋업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카데미에서 특히나 저한테는 어떤 수업에 기회가 온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고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에서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님들의 차량의 밸런스가 어떻고 거기에 따른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 좀 더 이해가 쉽겠지만, 지금 막연하게 사실 이런 원칙적인 내용만 가지고 또 물론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긴 했지만 좀 한계가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근데 기본 원칙이 뭐고 키포인트가 뭐다 하는 것쯤은 아마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원칙을 제가 딱 뱉었으니 이 다음 네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에 차량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그런 사례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그래서 진입 언더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 프론트의 어떤 부분, 리어의 어떤 부분을 만져서 요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탈출 오버에서는 또 어떠어떠한 요소를 만져서 요거를 좀 보완할 수 있고, 원웨이 쇼바일 때는 어떻고, 투웨이 쇼바일 때는 어떻고, 뭐 3웨이, 4웨이는 또 어떻고, 그런 조금 더 구체적인 장치들을 언급하면서 셋업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네 번째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